오셨으면 재밌었겠다. 대박인데. 오케이, 알겠어요.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. 자, 이제 돌아가니까 카메라는 의식 안 하셔도 되고요. 예. 대표님, 온더에서 온더가 무슨 일을 하죠? 온더는 지금 현재는 이더리움 플라즈마와 관련된, 그러니까 이더리움 성능 개선 관련된 부분이죠. 이 부분에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제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제품이요? 예, 그러니까 제품이란 건 체인이죠. 네, 체인인데 이제 이게 뭐 독단적인 메인넷은 아니고요. 이더리움에 붙어있는 사이드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체인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체인 플랫폼을 만들고 계시다. 예, 조만간 나오겠네요. 예, 뭐 지금 개념 증명은 끝났고 그러니까 개념 증명이라는 건 이제 보통 개발자들이 보는 까만 화면에 글씨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 기능이 동작하는 개념 증명은 작년 말 11월에 이미 끝냈고 잘 모르시더라고요. 그 부분을 다 만들었는데 아직도 만들고 있는 줄 아시는데 그래서 다 만들었고 소문을 내셔야지. 뭐 다 개발자 친구들이라 다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. 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하고.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사용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금 탈중앙성도 조금 더 강화하고. 이런 로드맵상에 뭐 올해 중순 늦어도 중순 정도까지는 해서 좀 괜찮은 유저가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유저가 이게 블록체인인지 아닌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. 그럼 소문을 안 내야 되는 건가? 소문이요? 소문이야 뭐. 아니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너가 와가지고 야 거기 블록체인 있어. 진짜? 이렇게 모르게 사용돼야 된다고 누군가가. 저는 그 궁극적인 사실 기술이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. 예. 유저들은 몰라야죠. 사실 많이 이게 덮여 있어서 랩핑이라고 하는데 많이 랩핑돼 있어서 유저들은 모르는 게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. 네, 온더에서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고 예. 조만간에 또 이제 체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이제 기술적인 성능 향상 쪽으로 해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와 맞물려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듯이 노아와 제로가 소문이 있어요. 포크를 한다고. 그 두 개는 어떤 건가요, 도대체?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.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나와 있는 제품들이나 서비스들은 그 참여자들의 반응과 이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곰팡이가 피는 것도 조건이 돼야 곰팡이가 피잖아요. 맞아요. 작년에 비트코인이 하드포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성공적인 하드포크가 아니었어요. 되게 좀 악의적인 나름대로는 비트코인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되게 뭐 로저버도 그랬고 그 비트코인 캐시 뭐 세그위 2X 논쟁들이 되면서 커뮤니티가 분리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어요, 솔직히. 뭐 실망도 실망인데 그때 한편으로 또 시장이 또 생각보다 괜찮았고 그렇게 분리된 코인들 그러니까 둘 다 살아남은 거죠. 그렇죠. 그 둘 다 살아남은 코인들을 마치 뭐 무슨 뭐 월급 받듯이 이달엔 캐시 생기고 뭐 다음 달엔 뭐 생기고 사람들이 여기 학습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술의 실체를 잘 모른 채로 이 자산이 하나둘 증식돼가는 포크라는 이름이 붙으면 늘어나는구나. 그걸 이용한 거. 이 지식의 갭을 이용한 좀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. 물론 제로와 노아가 그럴 가능성이 있다.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.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. 제로 노아 소문 들었죠? 저는 근데 사실 팔로우업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좀 포크 아닌 포크는 생각도 안 한다. 비트코인 골드 이외에 막 플래티넘 나오고 사실 언제지? 한 18년 중순쯤에 비트코인에서 포크가 된 토큰들이 몇 개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엄청 많았죠. 50개, 6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. 60개 정도는 되는 것 같고 뭐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그렇죠. 근데 그게 너무 좀 이거 이미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게 소프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아무도 안 쓰면 그 포크해도 의미가 없거든요. 그렇죠. 지들이 뭐 체크를 한다고 해도 아무도 안 쓰는데 뭐 블록 안에 트랜잭션도 전혀 없을 테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랑 비슷한 측면에서 노아 제로를 이번 그렇게 것도 본다.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냥
팔로우업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현상 자체들도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요. 이 현상들 뭐 어떤 포크는 살아남고 어떤 포크는 왜 죽는가. 학자들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. 그죠. 좀 나온 게 있나요? 그 스테판 호더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 MIT PhD인데 이 사람이 MIT 그 박사들 하버드 박사들 모아가지고 프리즘 그룹이라고 네네. 그 블록체인 연구하는 이코노미스트 그룹을 만들었어요. 이쪽에서 이제 근래에 나왔던 논문이 되게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있는데 네네. 하드 포크가 살아남는 요건. 네. 그 이런 부분을 분석하는 논문 쭉 있습니다. 네. 되게 재밌어요. 아, 그 내용만 좀 따로 풀어서 좀 뭐 블로깅을 한다거나 해도 굉장히 재밌고. 대표님 해주세요. 예. 예, 좀 시간을 좀 정리를 해서 블로깅을 좀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 주요 요점은 뭔가요? 일단은 기능 개선이 없으면 포크가 죽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. 아하. 네. 그냥 진짜 확신적인 기능 개선이 기능이 없거나 그냥 기능이 많이 개선되거나 이 둘 중 하나는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. 애초에 기능이 너무 많이 개선돼도 포크가 안 일어나죠. 올드 체인이 죽어버리죠. 그러니까. 이쪽으로 다 가버리니까. 네네네. 기능 개선이 너무 미비하면 갈 이유가 없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중간 뛰기 애들이 이제 예, 골든이 이제 캐시니 중간 뛰기 애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 논문의 또 재밌는 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포크의 거버넌스 룰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. 거버넌스라는 건 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냥 해시파워에 맡길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투표 방식에 따라서 포크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. 이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수결 투표일 경우에 포크가 날 가능성이 더 커요. 다수결. 예. 반면에 뭐 제곱 투표라든가 이런 뭐 쿼드레틱 보팅이라는 요즘 개념이 있잖아요. 이런 폴리티컬 가버넌스를 쓰면 포크가 좀 상대적으로 덜 일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컨센서스 중에서 그냥 다수결일 때 가장 많이 빈번하게 포크가 일어나는 좀 중간 뛰기 애들 중에서 이제 이 다수결 그러니까 현재 정치에서 쓰는 그 거버넌스 모델 이제 익숙한 거버넌스 모델 투표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룰을 그대로 블록체인에 적용할 수 있거든요. 블록체인도 시스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사실 더 단순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실보다 바로 적용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로 적용하는 게 때때로는 이제 옳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. 사실 체인이 분리된다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. 그렇죠. 예, 왜냐하면은 전체 네트워크 파워가 줄거든요. 예, 사람이 2명, 3명 있는 것보다는 10,000명, 20,000명 쪼개지는 것보다는 같이 모이는 게 더 훨씬 그렇죠. 기술적 효용이 높은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되게 거버넌스에 대한 설계를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. 이게 논문의 취지입니다. 재밌어요. 되게. 재밌겠다. 예. 네. 저기 대표님한테 뭐 질문 아까 하려고 했던 저는 거. 그냥 이건 옛날부터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을 제일 좋아하고 그쪽을 많이 팔로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근데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잖아요. 결국에는 그 스케일링 솔루션이 뭐 지금 모든 블록체인이 가장 좀 최대의 해결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플라즈마, 라이드 네트워크, 샤딩 뭐 심지어는 오프체인으로 인터체인을 이용해서 다른 체인이랑 같이 뭐 협의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이더리움의 스케일링 솔루션이랑 좀 비트코인 좀 맥시멀리스트 비트코인 진영에서 말하는 뭐 민블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bullet proof 아니면은 뭐 세이프 박스 이런 걔네들이 사실 저는 좀 더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실현 가능성을 보자면 이더리움 쪽의 스케일링 솔루션이 좀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 쪽에서 좀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고 각각의 그런 논지들이 어떻게 차이를 갖고 있는지 좀 어떻게 어렵다. 생각하시는지. 근데 뭐 비트코인, 이더리움 뭐 서로 이렇게 막 적대시하는 게 아니잖아요. 네, 그런 건 아닌데 시장이 그러니까 다르잖아요. 일단. 논조, 그러니까 좀 사상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? 네. 좀 그런 걸 많이 사상이 느꼈거든요. 좀 다른 게 뭐 비트코인은 계산기고 이더리움은 컴퓨터잖아요. 그죠. 해결하려는 문제가 일단 다르고요. 네,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금융 분야, 코인 전송 분야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이더리움은 사실은 뭐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용 컴퓨터, 범용 블록체인 컴퓨터를 만드는 게 목표고 그래서 약간 좀 뭐랄까요 도메인이 약간 좀 다른 느낌은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. 네네네.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를 잘 몰라서. 네,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엔 뭐 충분히 잘 하고 있다. 그리고 그건 이더리움 재단이 충분히 잘 하고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커뮤니티 파워에서 오는 거죠. 커뮤니티 파워에서 오는 거고.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갈 수도 있었는데 빨리 안 간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. 네네. 이
진영 혹은 이 커뮤니티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. 탈중앙화거든요, 사실은. 그렇죠. 예. 탈중앙화 포기하면 되게 쉬워요. 성능 개선하기 진짜 쉽습니다. 뭐 이오스처럼 노드 20, 컴퓨터 20개 쓰고 연결하면 진짜 빨라져요. 예. 그렇게 하면 빨라지는데 뭐 가능한 해결 방법이긴 한데 그걸 안 하고 최대한 다수의 많은 참여자를 확보하면서도 하는 상황에서도 탈중화에 이런 성능 개선을 같이 하겠다.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한 문제를 풀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. 근데 불가능하다고 보세요? 불가능하진 않은데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거였어요. 지금의 기술, 지금의 어떤 그런 가능성들. 그때는 뭐 심지어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하긴 해. 예. 근데 했잖아, 만들었잖아요. 비탈릭이 만들었잖아요. 메인넷 나왔을 때 그 말 나오기 전에 말 되게 많았거든요. 그 당시 이더리움도 수많은 잡코인 중 하나였어요. 뭐 쪽 어린애가 하나 나와가지고 백설란에 써가지고 뭐. 그때 나이 몇 뭐, 살이었죠? 그때 뭐 그때 10대였어요. 10대였어요. 백서 썼을 때 10대였고. 그러니까 더 안 믿었겠네. 그러니까 근데 뭐 애가 천재라는데 ICO로 뭐 좀 돈은 어느 정도 좀 모아놨다고 하고 메인넷이 나온다고 했는데 다음 달 늦춰지다가 5개월, 6개월씩 늦춰졌거든요. 그래서 그때 저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그때 믿어보시면 그거 믿어보신 분들이 다음 달 코인이라 그랬어요. 메인넷 다음 달에 나온다고. 다음 달 코인 예. 이더리움이. 예. 네, 근데 그랬군요. 그런 어떤 좀 악조건 속에서도 어찌됐건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지금도 되게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지만 지금 이런저런 결과물이 나오고 있고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 대한 신뢰죠. 예. 여태 잘 해왔으니 앞으로도 잘 해나갈 것이다. 그리고 그때는 지켜보기만 했는데 저는 이제 직접 하고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지금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가 잘 못해도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. 약간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기도 하고요. 예. 그렇습니다. 예. 또 하나 여쭤봐도 돼요? 저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토큰 밸류에이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는 비트코인, 이더리움 외에는 어느 일정 수준의 네트워크 파워도 없고,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없으면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블록 아무리 빨라봤자 그 안에 트랜잭션 하나도 없으면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실제로 그게 비트코인 사실 처음, 그러니까 17년 초반쯤에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좀 많이 늦어지니까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비트코인 저 어떻게 쓰냐라고 했던 게 그대로 ICO 때 이더리움 터지면서 그대로 좀 같은 표적이 됐던 것 같기도 한데,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외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좀 이런 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기반이 있다, 최소한의 뭔가 좀 갖춰진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체인이 있으시다면 퍼블릭 체인지. 일단 그 말씀하신 부분은 맞아요. 그러니까 유저와 참여자가 많고 커뮤니티가 크면 클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고,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체인은 사실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렇죠.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사실 가능성이 높은 거고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필요는 되게 다양합니다. 예를 들어 저는 블록체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거든요. 근데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쓰는 시스템은 뭐 컴퓨터로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, 그다음에 집에 쓰는 뭐 퍼스널 컴퓨터, 노트북 이 정도예요. 그 정도가 이제 유저들이 이게 제일 많이 있는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느끼는데, 실제로 보면 시스템 종류는 되게 다양하거든요. 지금 여기 방송국에도 쓰는 시스템이 있을 거고, 그렇죠. 저 카메라에도 각각의 컴퓨터가 들어가 있어요. 있겠죠. 그다음에 지하철 들어갈 때 그 개찰기 있잖아요. 걔도 컴퓨터예요. 그렇죠. 걔도 컴퓨터인데 사실 잘 안 보이죠. 그런 부분들은. 체인들이 사실은 각각의 도메인 영역에서 자기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뭐 시스템의 다양화, 뭐 저는 이건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, 그 분야에선 살아남을 수도 있으니까요. 근데 다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범용 체인을 지향하고 있고, 그 측면에서 네트워크 최초부터 범용 체인을 지향하고 있었고,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이런 프로그램, PC에 프로그램을 올리는 거랑 비슷하잖아요. 이런 측면.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 상징성. 저는 이거 되게 강력하다고 보고 있어요. 크죠. 예, 네. 되게 크죠. 최초의 그러니까. 어떤 그런. 그게 뭐 좋고 나쁨 뭐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상징적이잖아요. 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부분. 저 두 개가 그런 영향력 때문에 뭐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. 나머지 다른 체인 같은 경우는 뭐 만약 이 둘과 경쟁하려고 하면 좀 힘들 것이고. 자기들끼리. 예. 근데 뭐 그 특유의 나름대로의 또 기능과 영역이 있을 테니 그 부분에서 또 살아남을 수도 있다.
개발자시니까 저거는 그래도 아이디어 좋게 잘 만들었네? 예. 이런 것도 있으세요? 있던가요? 글쎄요. 없는 걸로. 예. 네. 글쎄요. 그럼 지금 만드시는 거는 지금 만드는 건 뭐 플라즈마인데요. 뭐 사실은 그 개발자들은 이제 막 뭐 나와서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그냥 만든 거 보고 판단해라. 써보고 판단하시라. 써보고. 사실 요게 사실은 좀 제일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되게 자신감 아닌가요? 그래도? 뭐 자신감일 수도 있고요. 사실은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. 제가 열심히 해야 그다음에 제 스스로 만족을 해야 그 사실은 유저분들 그다음에 뭐 사용자들이 만족을 하겠죠. 예. 또 있어요? 일단은 생각 좀. 네.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, 예. 네, 세상을 뒤덮을까요? 저는 블록체인보다는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사상이 세상을 뒤덮을 거다. 사상이.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재밌는 게 그 비탈릭이 얼마 전에 했던 트윗이 저는 계속 여기저기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게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시스템, 그다음에 이 기술 자체는 사실 기존 시스템 관점에서 보면 되게 뭐랄까요? 비효율적이에요. 그렇죠. 느리고 분산돼 있고. 분산돼 있고 비용은 왜 이렇게 내야 되는 거죠? 인터넷 쓸 때 돈 안 내잖아요. 근데 얘는 조그만 트랜잭션 하나 날릴 때도 비용을 엄청나게 내고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지? 라고 생각하면은 비탈릭이 했던 말이 이런 거였어요. 사회적 비용을 컴퓨테이셔널 비용으로 교환한다. 그러니까 어떤 탈중앙화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 기간 인프라의 특징이 서로가 딱히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를 꼭 요구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지적이라고 봤거든요. 그 대표적인 예가 사실 거래소잖아요. 네네. 전 세계 거래소가 15,000개인데 네네. 전 세계 여태 있었던 어떤 금융 시스템도 국경과 제도, 인종과 어떤 지역 이런 걸 초월해서 단일 시스템이 15,000개가 생긴 적은 없었어요. 그렇죠. 네. 이런 부분들이 사실 소셜 코스트를 그래서 비탈릭 말을 직접 인용하면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희생해서 소셜 코스트를 줄였다.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또 트윗이 하나 더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트윗인데 이 그 소셜 코스트는 사실 사람 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. 그 인건비는 수십 년간 계속 높아져만 왔었는데 연산 비용은 계속 싸졌잖아요. 할 만한 교환이다. 네, 그러니까, 가능한 교환이다. 충분히 가능한 교환이에요. 그렇게 손해 보는 교환은 아니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. 그 측면에서 저는 그러네요, 진짜. 시스템이 살아남을 것이다. 이 사상이 퍼져나가면서 이런 편의가 퍼져나가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너무 원래 블록체인 자체는 그냥 서비스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신 사상적인 내용.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인류가 한 50만 년, 60만 년 동안 지속이 되면서 한 번도 내가 아예 모르는 남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없었잖아요. 믿을 만한 방법이 없었고 이유가 없었는데 그래서 뭐 옛날에는 족장이 있을 수도 있고 왕이니 뭐 이제 현대에 와서는 대통령 혹은 정부, 금융기관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쫙 뭐 콜럼버스의 달걀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사상이 생긴 이후와 이전의 세상이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영역에서 사실 실험이 필요한 그쵸. 거는 현실이고요, 사실은. 예. 근데 뭐 어찌 됐건 적어도 금융 분야, 토큰이라고 불리는 금융 안에서도 아주 작은 영역이죠. 이 부분에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으니 다른 영역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. 이게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. 네. 뭐 지금도 프라이빗은 뭐 기업에서 다 채택을 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적용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, 그죠? 프라이빗 그 뭐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크게 효용은 없을 거고요. 프라이빗이 이제 퍼블릭화되는 과정에서 그 소셜 코스트가 많이 줄겠죠. 네. 오케이, 뭐 질문 또 있나요?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이따 좀 개인적으로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대표님. 예, 아닙니다. 좋은 시간 예. 감사합니다. 예, 예. 네. 아, 뭐 자리 따로 마련해 뭐 주셔서 감사합니다. 더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어요, 혹시? 아니요, 뭐 딱히.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